어느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 해질녘이었다. 나는 2층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누군가 온 것 같았다. 집엔 나 말고 아무도 없었고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자고 있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초인종이 계속 울려댔다. 뭐야, 끈질기네. 도대체 누가 온 건가? 2층 내 방에서 현관 쪽을 살짝 내려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똑같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아이를 동반한 종교 권유인가? 진짜 귀찮게 하네. 일단 나가보자 싶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뭐야, 벌써 갔나? 모처럼 나가줬더니만. 다시 자야겠다 싶어서 2층 내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러자 또 울렸다. 창문으로 보니 또 그 모녀였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반쯤 화가 나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내려가는 동안에도 일정한 리듬으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댔다. 현관문을 쾅 하고 열고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 분명히 울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숨을 만한 곳도 전혀 없고 아무리 발이 빨라도 막다른 외길에 있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수는 없다.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눈앞에 있는 인터폰에 아무도 없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 커튼을 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 계속 벌벌 떨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초인종은 계속 울려댔다. 다시 창문으로 현관을 내려다볼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깨워서 일어났다. 너한테 편지가 왔다. 오, 여자가 보낸 것 같네. 부모님은 희죽거리고 계셨다. 신문을 가지러 갔다가 우편함에서 발견한 모양이었다. 하얀 봉투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아니, 부모님은 이걸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일단 열어보니 아주 예쁜 글씨체로 딱 한 줄 적혀 있었다. 무언가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자택에서의 이야기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딱히 사연이 있는 곳도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집안이 살아온 땅이라서 이 집에 살고 있으면 공포체험 같은 건 겪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요새 들어 거실에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자의 낮은 콧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귀를 아주 잘 기울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멀리서 들려오는데 내버려 두면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눈치채면 항상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외우곤 한다. 어쨌든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구절을 계속 외우면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간다. 이 거실에서는 TV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건 완전히 불규칙하고 재빨리 소리를 알아채고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방 안까지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의 새 앨범이 발매되었다. 발매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터라 가게에서 샀을 때는 기분이 최고조였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헤드폰을 끼고 감상했다. 전곡을 다 듣고 나서 역시 좋구나 하고 여운에 잠기며 헤드폰을 벗었는데 바로 귓가에서 하는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어느 병원에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소녀가 있었다. 친구 2명이 병문안을 왔을 때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직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 마지막 모습을 남겨두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픈 딸을 가운데에 두고 셋이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소녀는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치르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어머니는 어느 날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이 생각났다.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나중에 찾으러 가서 확인해보니 그 사진만 보이지 않았다. 사진관 주인에게 묻자 그게 현상에 실패해서요 라면서 말을 흐렸다.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며 끈질기게 주인에게 보여달라고 매달렸다. 결국 사진관 주인은 마지못해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놀라지 마세요. 그러고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소녀가 찍혀 있었는데 가운데에 있던 죽은 딸만 마치 미라 같은 모습으로 찍혀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공양이라도 아는 게 좋겠다 싶어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워낙 끔찍한 사진이었기에 영능력자에게 찾아가 공양을 부탁하면서 혹시 이 사진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그러자 영능력자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거듭 사정한 끝에야 겨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영능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 정말 유감입니다만 어머니 따님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다.